네, 안녕하세요. 파란국어 이상진입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국어 설명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3월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도 있는데 내신 대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국어가 요즘 어떤 트렌드로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또 서울미술고등학교만의 국어학습 특징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파란국어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서울미술고등학교는 제가 4년째 이 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국어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에서도 당연히 이제 얘기하는데 많이 어려워졌죠. 어려워진 것도 있고 학생들이 예전만큼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이제 예체능 쪽이 이제 정시 쪽으로 많이 집중되면서 수능도 조금 생각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국어는 내신 따로 뭐 정시 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그냥 국어는 내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시 준비도 되는 건데 일단 작년 11월 달에 본 수능부터 바뀌었죠. 여기 화면 보시면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합법과 작문을 볼지 언어와 매체를 볼지 하나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권 친구들, 즉 이번 수능에서도 확인됐듯이 1등급 친구들 중에서 64%는 언매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매가 좀 낯서실 텐데요. 문법이거든요. 문법은 좀 사회권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죠. 그 다음에 서울미술고등학교도 3학년 때 문법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능에서도 이제 문법을 이렇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전략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미술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신은 합법과 작문으로 하고 수능은 언매를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워낙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아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따기 위해서 내신은 하작을 하고 또 수능은 언어와 매체로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랑 이제 학부모랑 상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좀 공부할 양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대학 갈 때는 언어와 매체가 좀 유리하다는 걸.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 어머님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70%도 약간 허수인데 그것마저도 50%로 줄면서 EBS에 대한 맹신이라든지 EBS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국어 자꾸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국어가 어렵다. 특히 이쪽 과목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만점자 비율이라든지 표준 점수라든지 1등급 원점수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지금 표준 점수가 다른 수학, 가, 나에 비해서도 높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수능도 어려웠었고요.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정확히 표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작년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고 학생들이 예전만큼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 다음에 책 말고 너무 이제 시각적인 거에 많이 의존하죠. 그러다 보니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이 줄어든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지문을 수업해도 옛날과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학생들의 현재 국어 실력을 고려해서 옛날과는 좀 달리 이제 모든 단어, 특히 어휘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수업할 때마다 어휘들 같은 것들도 다 배려해서 수업 진행하곤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답률인데요. 좀 무서운 말인데 여기 수치를 보시면 국어의 오답률이거든요. 2018년도 수능은 50% 이상 틀린 게 7문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0학년도 수능은 밑에 더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국어에서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 14번 그 다음에 12번 문항을 제외하면 모든 문항이 오답률 탑10에 있는 것 중에서 2개 제외 다 독서입니다. 역시 책을 읽지 않고 또 국어 선행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어떤 독해 능력을 키우는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문학보다는 독서에서 어떤 점수를 받느냐,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맞히느냐 못 맞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미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겠지만 그 틈틈마다 독서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절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신 대비 보시면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서울미술고등학교는 비상국어 박영민을 씁니다. 비상국어 박한수도 있고 박영민도 있는데 서울미술고등학교는 박영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 참고서라든지 평가문제 이런 거 안 사셔도 되거든요. 제가 잘 관리해서 학생들 문제 풀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준비 미리 좀 풀려보고 싶다 하면 비상국어 박영민 걸 사시면 됩니다. 국어 1과 2가 있었는데 2015 개정부터 국어가 한 권으로 통합되면서, 한 권으로 통합되다 보니 양이 좀 많이 줄었죠. 양이 줄다 보니 학생들에게 외부 지문이라든지 구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어학습 양이 그 책의 양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교재를 많이 써요. 서울미술고등학교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국어 수업 한시수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2학기에는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데 시조를 한 40개 프린트로 이렇게 나와서 수업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안 너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서울미술고등학교는 전체를 다 안 봅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보죠.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학교생님 결정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시험범위, 이게 교과서 목차인데 1학년 1학기까지는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시험범위, 2단원 전체가 시험범위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회차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매년 시험 범위도 좀 늘어가고 있고 난이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미술고등학교는 1학기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단원, 2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제를 분석을 좀 해놨죠. 그래서 비상국어 박영민 교과서 1, 3과 2단원 전체라고 되어 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미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포인트는 문학입니다. 문학에서 배점도 높고 그 다음에 문학 시험 범위가 제일 많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교과서 외부 작품이라고, 이건 학습활동에 나온 작품이고, 뭐 교과서 더 읽어보기에 나온 작품도 있고 외부 작품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품 하나, 교과서 지문에 나오는 향수만 보면 안 되고 이와 관련된 교과학습에 대한 좀 제시도 좀 필요하죠. 저도 이제 서울미술고등학교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지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잘 제시합니다. 이게 다 시험범위였죠. 양이 좀 많습니다. 1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는 이 문학에 대한 감수성, 문학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점이 되고요. 1학년 2학기로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가면 문법 파트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중간고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문학 위주로 시험이 출제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하나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 원래 서울미국가 국어시험 문제가 20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늘어서 24문항이 되긴 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또 몇몇 자유고는 40개의 문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미술고등학교는 문제수가 적어요. 그 다음에 문제수가 적다 보니 문항당 배점이 높아서 한두 개만 틀려도 점수가 훅 내려갑니다.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미술고등학교의 특징인데 친구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고려해서 중이라고 썼지 시험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진짜 꼭 물어봐야 될 것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항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쉽게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쉬우면 본인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쉬운 거라서 이 한두 문제만 실수해도 좋은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쉽다, 쉬운 게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문항수가 적다 보니 배점이 높아지고 한두 문제 틀려도 점수가 훅 깎이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많죠. 원래 되게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훅 증가했습니다. 학생들 초반부터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는 이렇게 저희는 외부 교재를 쓰지 않고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뭐 숙제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미리 교재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핵심 정리라든지 형성평가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단원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친구와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학습활동에서는 각 단원별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활동은 제가 이렇게 답을 제시한 걸로 줍니다. 이래야지만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좀 중요한 것들은 캐치할 수가 있죠. 학교 일반 교과서에는 답이 없고요. 제가 주는 교과서에는 답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죠? 학교생이 보는 이렇게 주석 교과서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안 줘요. 아무것도 없는 거 주거든요. 수로로 쓰는 것도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쓰게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정리할 때 저희가 이렇게 주석 교과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냥 시험본 이렇게 그날 수업한 내용 바로 그날 테스트해서 그날 내가 뭘 캐치하지 못했는지 어느 부분을 놓쳐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시험은 그날 학습 내용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테스트 보고 채점하고 확인하고 집에 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과서 외에 계속 이렇게 저희가 패킹해서 매주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도 학생들이 과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학생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문자 보내서 부모님들이 저희 학생들의 학습 상황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SNS로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하네요.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미고는 매주 화요일 날 수업 진행할 거고 3월 8일 날 바로 개강합니다. 내신 대비는 6시부터 9시. 그런데 9시 이후에 좀 클리닉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 너무 많이 틀렸거나 이런 친구들은 좀 남겨서 왜 틀렸는지 확인도 하고 이거 자기 좀 공부할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꼭 9시에 끝나지 않고 10시나 9시 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짠 거라서 시험 범위가 달라진다거나 일자가 조금 조정이 된다면 이 계획은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3월 8일 날 개강해서 내신 대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성적표를 올렸는데 제가 성적표를 올리는 이유는 제가 수업을 잘해서 뭐 점수가 올랐다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면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국어가 5등급이네요. 안타까운 점수죠.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1학년 마무리를 2등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에서 2까지 오르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열심히 했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성적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들이 막연하다 어렵다 하는 건 안 한 겁니다. 하면은 결과로
뚜렷이 보여지는 과목이 국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이과 학생인데 어머님이랑 상담하다 보면 이제 국어만 하려고 해서 좀 걱정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학생들에게도 한 번만 얘기하거든요. 딱 한 번만 점수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자기가 성취감이 좀 느껴지는 순간 학습 동기가 저절로 생기는 거라서 이거를 위해서 제가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딱 한 번만 나오면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재미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게 자체가 학습 동기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꾸준히 성적이 상승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제가 한 번만이라고 부탁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다. 계속 이렇게 뭐 맨날 100점 맞았다고 하는 친구도 있다.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긴 한데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학생은 드뭅니다.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노력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라는 과목은 조금 점수가 바로 오르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크게 오를 날이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되게 무책임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거든요. 흥미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게 되고 재미가 있어야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흥미 유지한 채로 수업하고 좋은 결과로 다시 부모님들과 만나서 말씀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3월 모의고사 중요해요. 어떤 학원에서는 3월 모의고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간고사 보기 전에 3월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전국 석차를 보게 될 거예요. 학생들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주고 부모님들도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도 잘 보고 그 다음에 내신도 잘 마무리해서 이제 1학년을 잘 끝내고 2학년에도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제 학습 목표입니다. 국어는 흥미를 유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흥미 유지하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